안녕하세요 여러분, 널스 소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코드블루와 자격증 BLS, ACLS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간호사를 하면서 BLS와 ACLS 자격증이 정말 필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 현재 이제 캐나다랑 한국이랑 조금 차이는 있는데 코드블루 상황 때 간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BLS와 ACLS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BLS는 우리 흔히들 아는 흉부압박 30회에 호흡 2번 불어넣는 거 이외에서 30대 이에 CPR 가정과 AED 자동 제세동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의료진들이 병원에서 코드블루가 떴을 때 하는 과정을 시험 보는 거가 ACL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BLS는 간호사, 의사 외에 의료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자격증을 많이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병원 세팅이 아닌 상황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흉부 압박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요. 이거와 더불어 ACLS 과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ACLS 시험을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코드블루 상황에서의 역할을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더는 EKG 리듬을 알아야 되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겠죠. 리더의 역할이 가장 크게 시험 보는 거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흉부 압박하는 거는 BLS에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알고만 있으면은 그 ACLS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투베이션 하는 기회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인투베이션은 사실 의사가 하고 캐나다에서는 인투베이션을 RT가 하는데 그래도 간호사로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는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해가지고 약 인젝션 하는 거 이제 하는데요. 약은 간호사분들 뭐 약 다 인젝해봤으니까는 그게 문제되진 않는데 언제 어떤 약을 쓰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약을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큰 병원 같은 데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ACLS, BLS 자격증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부분이 한국의 코드블루와 캐나다 코드블루 상황이 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한국에서는 처음에 이제 담당 간호사가 보통은 이제 환자를 발견하고 코드블루를 띄우겠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이제 CPR을 하다가 이제 의사들이 오면은 인턴들이 보통은 CPR을 하죠. CPR 하고 의사들은 이제 더 높은 레지던트라든지 의사들이 인투베이션 하고 그 간호사들은 보통 약을 주고 담당 간호사는 그 상황을 기록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캐나다에서는 어떤 점이 차이가 있냐? 보통은 CPR을 간호사가 합니다. 코드블루 상황이 있으면은 그 코드블루 팀이 와요. 보통은 RT, ICU 간호사, 의사가 오게 되는데요. 거기 온 의사가 이제 팀의 총 리더가 돼서 담당 간호사한테 상황을 파악하고 리듬 읽고 이제 맥박 잡고 같은 거 오더 내리고 같은 이런 것들을 총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RT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다르게 RT가 모든 인투베이션과 관련된 거를 하는데요. RT가 보통 2명이 들어오면은 이제 인투베이션을 하고 엠보를 짜고 또 이렇게 CPR을 하는 도중에 의사는 이제 밑에 이렇게 서해부 쪽에서 이제 맥박을 촉지를 한다면 RT들은 여기 위쪽에서 계속 엠브를 짜면서 맥박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ICU 간호사가 와서 보통 약 인젝션도 하고 IV를 잡아야 되면 IV도 잡고 그런
거를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CPR 상황에 이제 병동에서 도와주러 들어가는 간호사들은 보통 CPR을 하게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의사들이 코드블루 팀 오면은 CPR을 하기 때문에 간호사로서 그렇게 오랫동안에 CPR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데이 때 저희 병동에서 코드블루가 떠서 한 대략 40분 넘게 CPR을 했었거든요. 네, 다행히도 이 환자분은 코비드 19이 아니기 때문에 EKG 모니터가 들어갈 수 있어서 리듬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약을 인젝해가지고 리듬이 샥을 줄 수 있는 리듬으로 바뀌어서 샥을 주기도 했었는데, 코비드 19이 심했을 때는 그 EKG 모니터를 방 안에 들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맥박 확인만 하면서 CPR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도 제가 혼자 40분을 다 한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이유인즉슨 저희가 시험을 볼 때는 사실 30회 흉부 압박하고 호흡을 2회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이제 2분을 하면 맥박 촉지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CPR 상황에서는 2분 동안 계속 CPR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엠브를 짜겠죠. 엠브는 계속 짜고 CPR 하는 사람은 2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해요. 물론 내가 정말 힘들고 이렇게 알맞은 강도로 CPR을 할 수 없겠다 하면은 손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맥박 촉지하는 그 순간에 바꾸는 게 좀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2분 동안은 계속 CPR을 하는데, 그때 그래도 계속 손을 바꿔가면서 한 4-5명이 돌아가면서 하긴 했는데, 제가 처음 CPR 나왔을 때 이제 거의 초반에 들어가가지고 끝나서 나왔어요. 그래서 40몇 분 동안 그 안에서 N95 마스크 쓰고 페이스 쉴드 하고 가운 입고 장갑 끼고 그 CPR을 계속 2분 동안 쉬지 않고 하는데 진짜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CPR이 요즘에 돌아가는 상황에서 캐나다에서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이제 간호사들이 직접 CPR을 하기 때문에 CPR 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는 점이 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보다 BLS랑 ACLS가 있다면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중구난방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제 얘기 듣고 혹시 좀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한번 자격증 준비하셔서 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